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먼저 황영민님, 강경성님 슈퍼 땡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재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죠. 지금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국회 측이 국회 사무처법상 헌법재판은 소송사무에 해당하고 또 이 소송사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분장 중에 하나로 이 소송사무 총괄이 적시돼 있다. 따라서 이 소송과 관련된 것은 사무처를 지휘 감독하는 국회의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의 또 다른 자신들의 어떤 해석을 내놓고 또 뭐 언론들은 이것을 단독이라고 해서 마치 중요한 사항이 나온 것처럼 언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정말 이 국회가 입법부로서 법을 만드는 곳인데요. 물론 법을 해석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법을 만들려면 법 해석보다 더 뛰어난 어떤 법리적 해석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곳이고요. 또 이 안에도 변호사들도 있고 할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마치 대단한 숨겨진 보물 같은 그런 조항을 발견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래서 이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국회 사무처법상의 이 기획조정실의 분장 사무 중에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소송 사무의 총괄이라는 규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힌 이 재판과 관련된 소송 사무의 총괄이라는 것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지금과 같이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등이 청구가 됐을 때, 이렇게 계속 중이된 사건에 대해서 이 소송적인 사무들을 총괄한다는 것이지, 국회 이름으로 다른 헌법기관을 상대로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실무적인 겁니다. 이미 그런 결정이 나서 청구가 돼서 그런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이 소송에 필요한 관련 사무들을 기획조정실이 한다는 것이고 이 기획조정실이 국회의장의 이 사무 소관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소송 사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한다고 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국회가 국회 이름으로 어떤 헌법기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하는 청구를 마음대로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회 이름으로 나갈 때 그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300명을 말하는 건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 국회 이름으로 이러한 헌법 소송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고 그것을 국회 안에 기획조정실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회가 이미 의결을 해서 국회 이름으로 청구를 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실무적인 사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편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지 말지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의결 여부가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규정이 특별히 없을 때 적용하라고 있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그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숨겨진 법조항 하나를 발견해서 이 논리 때문에 이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내놓고 있는 이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공판이 진행 중이죠. 이재명은 아시는 것처럼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에 이 제청을 보낼 일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아마 기각될 겁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러한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재판이 지연되는 효과도 없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고 따로 이것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재판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역시나 오늘 진행된 공판에서도 보면 재판부가 당초 예정한 대로 그 수순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초 일정대로 이번 달 26일에는 모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고도 3월 중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를 섣불리 드리기는 또 조심스럽긴 하지만 워낙 이 나라 전체가 사법부까지도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의 항소심 진행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어떤 심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재판 얘기는 이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문영배, 참, 이 극좌의 특성이라면 특성이랄까요? 참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얼굴이 두껍습니다. 도무지 성찰을 모르고 반성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냥 누가 날 이 자리에서 쫓아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국민 여론 따위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판 과정을 좀 보니까요. 증인 신문을 90분으로 제한하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굳이 3분만 더 신문하겠다. 3분이 긴 시간입니까? 말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게 3분이에요. 그 3분 정도 추가 신문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측 변호사 한 명이 이진우 전 사령관을 신문하면서 마치 국회 청문회 정도에나 가능할 법한 그런 질문들. 헌법에 군의 중립성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몇 번에 걸쳐서 이의 신청을 했죠. 증인 신문에 적합한 신문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문영배가 무시했습니다. 아니 헌법에 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조항이 왜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은 법정에서는 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마치 이 국회 측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어떤 자작 시를 쓰거나 에세이를 쓰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도 안 된 태도에 대해서 이 재판장 대행을 하는 문영배는 저지하기는커녕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편파적인 태도를 여지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문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지 참 보는 국민들이 아마 분통이 터졌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지금 헌법재판관 수가 8인이고 우리는 3명을 확보하면 되는 그런 싸움인데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8명 중에서도 극좌 4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들의 이 파렴치한 행태를 계속해서 온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나머지 재판관들도 이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서 그 국민 여론에 나름대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편 또 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설 연휴 이후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이 역시도 헌법재판관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51.0%라고 하는데요. 이 단 1%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과반수를 넘겼다는 거죠. 국민 과반이 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라는 것은 형사재판에도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나 윤 대통령의 이 대통령직을 박탈하게 될 헌법재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결과죠. 심지어 야당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권 지지 성향이 대체로 강했던 20대 이하 30대에서도 각각 50%에 육박하는 49.0, 48.6%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 여론 절대 헌법재판소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극좌 4인방은 먼 얘기를 해도 무시하겠지만요.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국민이고 뭐고 없이 그냥 좌파답게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를 냈게 뻔합니다만 나머지 4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또 이 국민 여론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기쁜 소식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역시나 민주당이 조사를 하겠다 이러고 나섰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게 파렴치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